고양이는 왜 집을 자꾸 나가고 가출을 할까? 영역동물이라고 해서 집안에 사는 거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가출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중성화가 안 돼 있는 경우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화 시기라는 게 이제 발정기가 오기 전 한 6개월, 생후 6개월쯤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시기를 놓쳐서 6개월 때는 보통 사람의 신체 나이로 보면 9살 혈기왕성할 때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에너지가 많을 텐데 그때 이제 첫 발정이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암컷의 경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보통 메이팅 콜이라고 해서 많이 울음소리를 내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집안에서 갑자기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던가 공포심에 빠지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도망가는 장소가 문이 열린 틈이 된다던가 뭐가 쾅 떨어져서 갑자기 숨을 곳을 찾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고양이가 가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들, 그러니까 집안이 무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안에서의 어떤 자극들, 어떤 놀이 자극, 환경 자극, 호기심은 왕성한데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집 밖에, 왜냐면 집 밖에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자극들이 있겠어요. 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새소리, 그 다음에 뭐 사람 발자국 소리, 냄새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은 돌진형 고양이라고도 하죠. 문만 열리면 호기심이 왕성해서 문틈 사이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처럼 나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가출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근 파출소에 가야 되냐? 그렇지 않죠. 집에서 멀지 않은 곳부터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2km 반경 내에 있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것부터 반경 이내에 있는 화단, 자동차 밑에, 시래기 밑에, 주차장 같은 어떤 지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기타 등등의 SNS 플랫폼에다가 고양이 사진과 보호자님 연락처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고양이한테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찾지를 못한다면은 아이를 조금 찾을 가능성, 가출한 고양이를 찾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집 가까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SNS에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빠르게 만들어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파출소가 아닌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 전단지를 붙이고 티가 나요. 집량이나 길에서 사는 아이들은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까운 동물병원에 와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고양이가 혹시 뭐 분실, 신고를 한 사람은 없냐고 동물병원, 저희 병원도 가끔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파출소가 아닌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유인물, 전단지를 출력을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붙여놓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문 앞에 고양이가 평상시에 쓰던 뭐 담요라던가 뭐 간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놔두시면 아이가 그것 때문에라도 다시 집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는 근데 약간 위험한 거는 문을 약간 열어놓으면 좋긴 한데 보통 야옹 소리를 낸다던가 문 앞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혹시 봤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이들을 길에서 다시 뭐 잡든 어떻든 간에 일단 아이들을 구슬려가지고 간식을 일단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간식을 가지고 다니다가 아이가 보이면 평상시 좋아하는 간식을 이름을 부르고 뭐 일회화 교육이 돼 있다면, 일회화 교육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러서 아이가 오게 한 다음에 간식을 먹이고 그때 이제 아이를 담요랑 가방 안에서 담요랑 간식을 갖고 다니다가 아이가 보이게 되면 간식을 꺼내서 불러서 다 따뜻한 담요로 안아서 아이를, 왜냐면 뜰채나 포획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갑자기 또 공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집냥이들의 경우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담요나 직접적인 손으로 아이를 안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데요. 전문가라고 하는 건 고양이 탐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탐정에 검색을 하셔서 의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상시에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과 교육을 해놓는 거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집 밖을 나가려고 할 때 보통 아이들이 간혹 현관문 앞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님이 본의 아니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후다닥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현관문 앞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아이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외출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집안의 환경이 풍부하지가 않다. 이런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외부에 밖에 있는 자극을 찾아서 떠나는 건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환경적인 풍부화, 수직 공간, 기본적인 거죠. 수직 공간,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놀아주고 에너지를 쓰게 해주고, 이 공간이 아니면 네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놀이와 함께 교육과 함께 보상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아이한테는 고양이가 집을 나가지 않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방묘창, 방묘문 이런 것들은 얘가 호기심이 많은 친구다, 나갈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설치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치타 루디라고 집을 자꾸 나가는, 문을 열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완전 양아치죠, 그런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이 당겨서는 열리지 않는 그런 지지대도 인터넷상에서는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리 예방책을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발전기가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동물등록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되겠지만 아직은 강아지만큼 개만큼 하면 좀 그렇구나. 개의 경우처럼 개의 경우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항상 동물등록 관련된 마이크로칩을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이라던가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목에다가 고양이 이름, 그 다음에 뒷면에는 고양이 보호자님의 전화번호, 성함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그런 펜던트를 목걸이를 채워주시면, 저희 아이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아이도 하고 있고 아미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칩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혹시 나갔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가 왜 집을 나갈까? 왜 이렇게 나는 집사가 고양이를 위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돈을 벌고 이런 상황에 나갈까? 고양이 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든 미연을 예방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혹시나 고양이가 집을 나갔거나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병원에 바로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 붙이고 SNS에 올린다면은 훨씬 빠르게 아이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